안녕하세요. 제이정입니다. 8월 23일 시험 후기 시작해 볼게요. Part 1, Question 1. 날씨 방송이었어요. 매주 아니면 2주 건너 한 번 꼴로는 요새 날씨 방송이 참 자주 나오고 있죠. 날씨 방송이 시험에 나오면 나왔던 단어 또 나오고 나왔던 단어 또 나오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이런 단어들, 발음 어떻게 하는지, 강세 어디에다 넣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연습해 가시는 게 중요해요. 자, 1번 지문에서 Thanks for listening to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날씨 방송이건 아니면 다른 종류의 방송이건 Thanks for listening to 무슨 채널 이름 이런 식으로 시작을 많이 해요. 감정을 좀 실어주시면서 연기력을 발휘해 주시면서 시작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Thanks for listening to 요거 말고 Thanks for listening to 이렇게 감정 실어주시고요. Weather report, weather report, weather report 또 나왔고요. expect 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expect 동사일 때는 x로 시작을 하고 expectation 하고 명사일 때는 x로 시작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발음의 차이점. 이번 주 시험에 나오는 건 동사였어요. 동사 expect 이렇게 읽어주셨으면 됐지만 시험에 expectation 도 자주 나오는 단어이니까 expect, expectation, expect, expectation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고요. skies 하늘 나왔습니다. skis 아니고 skies 맞죠? radio가 나왔는데 라디오 방송이 시험에 나오면 radio라는 단어는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디오 방송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R로 시작하는 단어를 발음하실 때에는 입모양이 우 이렇게 추적으로 해야 됩니다. 일이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R로 시작하는 단어들은 발음이 예쁘게 나올 수가 없어요. 우 이렇게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radio 발음이 이쁘지 않죠? 우 radio 이번 주 시험에 나온 건 radio이지만 R로 시작하는 단어들 몇 개 더 가지고 연습을 해보세요. 정말 really, really 입모양이 이렇게 모아져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주셔야 예쁜 발음이 나옵니다. 길, 거리 이런 단어 road 항상 R 발음이 보이면 이게 준비 자세예요. radio 이렇게 발음을 해주시고 2번 지문은 지역 뉴스 내용이었는데 어떤 단어들이 출제가 되었나 봤더니 the oldest 여기서 the oldest 말고 the oldest 이렇게 해주시는 거 reported 나왔고요. economy가 나왔는데 economy 이렇게 정직한 발음이랄까 이렇게 읽으시면 감점 나옵니다. economy 아니고 economy 자주 나오는 단어이니까 발음 연습, 강세 연습 economy 강세 연습까지 해주시고 reasons, team 이런 장음들이 나왔고요. 장음이란 길게 발음하는 거죠. reasons, team 이렇게 길게 more information about 이런 부분은요. 연음을 신경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more information about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more information about 이렇게 연결해서 읽어주시면 가산점 받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Part 2 사진 묘사 Question 3 Food court 같이 생긴 곳이 나왔어요. Food court 음식 판매하고 사람들 앉아서 먹고 이럴 수 있는 장소 cafeteria라고 하셔도 괜찮았었겠습니다. restaurant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정확히 이 장소가 뭐 하는 장소인지는 내가 알 길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어느 정도 말되는 단어들은 다 만점의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단어는 꼭 이 장소여야 된다. 이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가장 눈에 띄는 여자가 사진의 앞쪽에서 필기를 하고 있었는데 필기하고 있다는 writing something down 혹은 writing down something 요거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노트북에 필기를 하고 있었다면 on a notebook 만약에 종이 쪼가리 하나에 필기를 하고 있었다면 on a piece of paper 이거는 시험에 뭐가 나왔냐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되겠죠. A woman is writing something down on a notebook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람 묘사를 하건 사물 묘사를 하건 이 사람이나 사물의 사진 속 위치를 집어주면 채점자들 머릿속에 그림을 상상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겠지요. 그래서 사진의 앞쪽에 이 여자는, 사진의 뒤쪽에 저 사물은, 사진의 오른쪽에 이 자전거는, 사진의 왼쪽에 이 건물은 이렇게 사진 속 위치를 얘기해 주시는 거 항상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여자가 필기를 하고 있었어요. 뭔가를 쓰고 있었어요. 필기를 하고 있다기보다는 뭔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앞쪽에 in the foreground of the picture 이런 표현 하나 넣어주셔서 A woman in the foreground of the picture is writing something down on on a notebook, on a piece of paper 이렇게 문장 만들어주시면 되고 저 뒤쪽에 걷고 있는 사람들 몇 명 보였었는데 그거는 walking 하면 되겠죠. 사물은 여러 개의 테이블들, many tables 이런 거 나왔었고 그 다음에 좀 눈에 띄는 사물이 되게 이쁜 조명들 있죠. 이런 것들이 천장에 막 달려있고 붙어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쁜 조명들 하면 beautiful lights, beautiful lights on the ceiling, in the ceiling 이런 것들이 전치사가 헷갈리잖아요. on the ceiling 이라고 하면 천장에 좀 붙어있는 느낌이 강하고 in the ceiling 하면 조명이 천장에 박혀있는 느낌 이런 느낌이 좀 더 들 수가 있겠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조명은 hanging from the ceiling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걔가 어떤 상태인지를 이 전치사를 사용해서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Part 3. Part 3는 집 청소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집 청소. 4번 문제에서 집 청소를 자주 하니 매일 하니 이런 맥락의 문제였었는데 제가 항상 이 후기 영상을 업로드를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Part 3에서는 정직한 답변이 정말 위험할 수 있다 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청소 매일 하시나요? 매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정말 매일 안 하거든요. 저는 청소가 싫습니다. 시험에서 청소 매일 하니? 응, 매일 한다. 이거는요 자동이에요. 자동. 물론 매일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진실된 답변을 하셔도 되는데 진실된 답변을 하면 그 뒤에 부연 설명을 넣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얘기를 하자면 매일 하니? 매일 한다. 자주 하니? 자주 한다. 이거 자동으로 준비가 돼 있는 거죠. 매일 하니? 매일 하거나 매일 하지 않는 이유까지 물어봤습니다. 그럼 그 이유를 대주시면 되는데 시험에서 무엇은 나의 기분을 항상 향상시켜줍니다. 이런 자주 써먹을 수 있는 표현들은 준비되어 있는 게 좋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어 always enhances my mood 하면 주어는 항상 나의 기분을 향상시킨다. 이런 뜻으로서 주어로 사용해야 되는 그 무언가는 시험 문제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집을 맨날 청소하는 것은 이렇게 주어를 시험 문제에서 따오면 되는 거고 always enhances my mood 이런 거를 부연 설명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장 하나 챙겨가시고 5번 문제에서 청소할 때 쓰는 제품 있잖아요. 이런 제품을 주로 어디에서 삽니까? 어디라고 바로 나오는 게 중요하죠. 백화점이라고 얘기하시던지 아니면 청소 제품 가게, 청소 제품이라는 것은 벌써 시험 문제에 나와 있기 때문에 뒤에 store만 붙여주면 청소 제품 파는 가게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 가게에서 삽니다. 하고 뒤에 부연 설명으로 그 가게는 우리 집에서 5분 거리다. 아니면 그 가게는 우리 집 바로 옆에 있다. 이런 식으로 부연 설명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 이외에도 몇 가지를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직원들이 친절하다. 가격이 싸다. 이런 부연 설명들. 6번 문제로 청소 제품을 구매를 할 때 어떤 요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이 세 가지의 요소들이 나왔습니다. 그 세 가지의 요소들 중에 하나를 골라서 30초 답변을 하시는 건데 제가 항상 내드리는 숙제 있죠? 이거 3개 다 생각해보세요. 다음 시험에는 이거 3개 중에 하나 빠지고 다른 1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 3개 다 안 나오고 다른 3개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2개만 나와서 양자택일로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을 해보는 거는 언제나 도움되는 연습입니다. 자, 청소 제품을 살 때 그 제품의 성분 중요합니까? 그 제품의 브랜드의 명성 중요합니까? 아니면 이 제품을 내가 사용해 봤었는지 사용 경험이 중요한지 요거에 대해서 다 생각을 해보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혹시 다른 사람이 쓴 댓글 이런 거 읽어보시나요? 저는 당연히 읽어보죠. 이거 내 영상인데 당연히 읽어봐야죠. 댓글을 읽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정말 상세하게 드리는 편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 안에서 토익 스피킹에 있어서는 저는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토익 스피킹 안에서 이 영상이 지금 다 토익 스피킹 관련이잖아요.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물어보신 거는 저는 우리나라에서 누구보다도 잘 답변을 정확하게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다른 분들이 쓰신 댓글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고 당연히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요소가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그만큼 상세하게 그만큼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질문 있으시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답변을 시간이 되는 대로 빨리빨리 드리도록 할게요. 밑도 끝도 없는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하는 게 약간 애매한 경우도 있기는 한데 제 영상을 자세히 보시고 궁금한 점 그러니까 좋은 질문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밑도 끝도 없는 질문이란 이런 거예요. 다음 시험 정확히 뭐 나올까요? 이런 거.
그거는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다음 시간에 정확히 뭐 나올 거 이거 알려드릴 수 없는 거잖아요. 자, 이제 그만하고 다음 거 할게요. 자, 우리 part 4. 네 번째 part.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질문에 답하기. 소개문이 항상 나오잖아요. 이 소개문의 내용은 주로 안녕 나는 누구야. 나 질문 있어. 답해줄래? 모든 시험의 소개문의 단어는 다 달라요. 뭐 사람 이름을 얘기할 경우에는 사람 이름도 다 다르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소개문은 듣기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시험 점수랑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 소개문의 중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나 궁금해 답해줘 이게 중심적인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얘가 뭐라 그랬는지 그거를 이해하지 못했어도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이번 주 시험에는 소개문이 뭐라고 나왔냐면 나는 요 날짜에 열리는 세미나에 관심이 있다. 가기 전에 질문이 몇 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날짜를 얘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못 들어도 괜찮아요. 못 들어도 괜찮지만 만약에 들었다면 7번 문제에 단골로 나오는 이 행사는 며칠 날 열리니? 이 윗대가리에 있는 그거 있죠. 소개문에서 날짜를 명시를 했기 때문에 7번 문제에서 무슨 날짜에 열립니까는 안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소개문이었습니다. 그래서 7번 문제에 뭐가 나왔냐면 끝나는 시간이 언제며 마지막 세션이 뭡니까? 뭐 이런 게 나왔는데 마지막 줄을 읽어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 8번 문제는 제목 4번을 얘기했어요. 제목 4번이 오전에 열리는 게 맞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무 맨날 나오는 질문 아닌가요? 아니다. 제목 4번이 보세요. 시간 보이시죠? 오전이 아니죠? 네, 그래서 오전이 아니고 1시부터 2시까지 열리는 세션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보를 정정해 주는 거죠. 9번 문제는 뭐가 나올 수 있을지를 골고루 생각을 해봐야 돼요. 겹치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온다 그랬는데 겹치는 단어를 보았더니 장소 2가 겹쳐요. 그죠? 그거 나올 수 있습니다. 장소 2에서 열리는 모든 세션 다 얘기해줘. 장소 5번도 겹칩니다. 그거 나올 수 있죠. 사람 1의 이름이 겹쳐요. 그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 전 다 읽어줘, 점심 후 다 읽어줘. 이것도 나올 수 있지만 세 줄 읽어줘는 요새 정말 잘 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점심 전 세 줄, 점심 후 세 줄이에요. 요거 확률 좀 떨어지네. 이런 생각들을 준비 시간 동안에 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 시험은 뭐가 나왔냐면 사람 1 다 얘기해줘. 이게 나왔습니다. Part 4에서는 듣기가 잘 안 돼요. 이거 갖다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듣기 능력이 뛰어나야지 만점 나올 수 있는 파트가 아니에요. Part 4. 뭐가 나올지 준비 시간 동안에 추측을 하신 분들에게는 이번 시험에서는 장담하고 장소 2, 장소 5, 사람 1 이 세 개 중에 하나 무조건 나온다. 이런 확신이 본인한테 있는 정도의 실력을 쌓아가셨다면 이 단어 세 개 중에 하나가 내 귀에 들리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의 듣기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이 단어 세 개 중에 하나 무조건 걸린다. 이런 확신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청력이 있으면 청력이란 들리냐 안 들리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만 있어도 만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런 영상들도 꾸준히 잘 챙겨보시고 이런 애들이 요새 맨날 나오는구나 이런 뭔가 본인에 대한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연습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 1에 대해서 얘기해줘. 이게 9번 문제로 나왔고 Part 5 얘기할게요. Part 5는 기존 유형이 나왔죠. Flower Garden. City Park에서 운영하는 Flower Garden에서 이 가든을 운영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막 뽑을 정도로 우리가 돈이 많진 않대요. 근데 이게 City가 운영을 하는 Flower Garden이기 때문에 주로 volunteer, 봉사자들로 이거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봉사자들이 없대요. 많이 없대요. 그러니까 충분히 있지 않다는 의미죠. 이 사람이 제안사항을 줬어요. 그 제안사항은 뭐였냐면 우리 웹사이트와 지역신문에는 이미 광고를 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많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봉사자들을 조금 더 우리가 recruit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제가 이 영상을 지금 찍기 몇 시간 전에 제 카페에서 네이버 카페에서 받은 질문이 뭐였냐면 요날 시험을 보셨대요. 근데 많은 분들이 SNS로 광고하자 라고 옆에서 답변을 하더라고. 근데 그 답변은 오답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조금 전에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카페에 들어가시면 그 질문이 보이실 거예요. 되게 좋은 질문이라고
제가 그 질문하신 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좋은 질문이죠. 이런 질문이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답변을 거기다가 써놨는데 그 쓴 답변을 뭐 정확하게 그 단어를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쓴 답변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험 질문이 정확하게 뭐였는지에 따라서 SNS 광고하자는 좋은 해결책일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시험 문제가 만약에 지역신문, 웹사이트를 비롯한 다른 광고도 다 해봤다 라고 얘기를 했다든지 아니면 요거랑 요거를 광고를 했는데 광고는 효과가 없다. 다른 해결책을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 SNS 광고하자는 좋은 해결책이 아닌 거죠. 네, 그런데 요 시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웹사이트와 로컬 뉴스페이퍼의 광고를 했다? 거기에서는 많은 답변을 받지 못했다. 라고 얘기를 했고 다른 광고에 대해서는 제한사항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방식의 광고를 해결책으로 주셔도 만점 나올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에요 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들한테도 동일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advertise by using SNS 이런 답변도 이번 주 시험에서는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었겠고요. 또 하나 해결책을 드리자면 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downtown area 이런 데에서 전단지를 좀 뿌려본다든지 hand out flyers in the downtown area 이런 것들도 좋은 해결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더 많은 직원들을 고용하자. 이거는 듣기에 나왔다니까요. 직원 고용하기 돈 없다고? 그런 게 안 좋은 해결책인 거죠. 얘가 지금 안 된다고 했는데 그 해결책 해주는 거. 지역신문에 광고하자. 얘가 방금 지역신문에 광고했다고 했는데 또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은 좋지 않은 해결책이었겠습니다. Part 6. 마지막 파트는요. Express an opinion. 직업을 선택을 할 때 어떤 직업을 선호하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 영상에서 좀 생각할 거리, 달리 말하면 숙제를 드리잖아요. 이번 주 숙제는 이런 것들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과학 분야의 직업을 갖는 거를 왜 선호하는지 60초 동안 말할 수 있는 거리들을 생각해 보시고 아니면 예술 쪽 직업 60초 동안 말할 거리들을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해외에서 거주해야 되는 그런 직업을 갖는 거에 장단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고 그 회사의 명성을 중요시 여긴다. 명성이 왜 중요하냐? 60초. 그 다음에 조그만 회사에서 일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좀 큰 회사에서 대기업에서 일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도 각각 60초 정도 말할 수 있게 충분한 아이디어들을 이제부터 앉아서 골똘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예시들 중에 이번 주 시험이 그 안에서 2개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2개만 연습해봤자 다음 시험에는 똑같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번 주 시험에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would you prefer 이렇게 물어. 너는 뭐가 좋냐고. 너는 뭐를 선호하냐고. you라는 단어가 나온 게 어떻게 보면 좋은 시험이죠. 편한 시험이죠. 왜냐면 나에 대해서, 나의 취향에 대해서, 나의 선호도에 대해서 아무 얘기나 마구마구 얘기할 수 있는 거리들이 훨씬 많아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되니까 personally I like. 개인적으로 나는 뭐를 좋아해. 아니면 in my case, 나의 경우에는 어쩌고 저쩌고. I'm a person who enjoys 나는 뭐뭐뭐를 enjoy 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 개인적인 문장, 개인적인 성향에 대해서 말하는 문장들이 조금 더 문장 만들기가 쉬울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잘 사용을 해보시면 많은 문장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잔소리 하나 더. I am a person who enjoys 하고 s를 붙여주는데 I가 주어인데 enjoy까지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거 진짜 좋은 질문이에요. 네, 궁금하셨을지 모르겠지만 I am a person who enjoys 라고 하셔야 됩니다. s를 넣으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주어가 중복으로 들어간 거죠. I 또 주어고 a person 또 주어예요. I는 1인칭 주어가 될 것이고 a person은 3인칭 주어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동사를 이 1인칭 동사를 써야 되는지 3인칭 동사를 써야 되는지 이거는요. 제일 간단하게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동사와 제일 가까이 붙어있는 주어 있죠. 예, 그거에 맞춰서 동사를 깔아주시면 돼요. I는 지금 멀죠 좀? 예, a person이 enjoys랑 더 가깝죠. 그래서 a person 더 가까운 주어에 대한 동사를 사용해 주시면 된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리며 이번 주 시험은요. 8월 23일 시험은요. Part 1부터 Part 6까지 이렇게 평이할 수가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상하다. 요거 잘 안 나오는 질문이다. 하나도 없었던. 그리고 답변하는 게, 다른 시험에 비해서 많이 수월할 수 있었던 그런 시험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난이도는 가장 쉬운 난이도 1, 가장 어려운 난이도 10에서 난이도 3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난이도를 항상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어떤 분들은 이 난이도를 보고, 뭐 어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난이도를 평균 난이도를 5로 잡고 3으로 드렸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시험을 보셨다면 그 시험에 대한 점수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죠? 그 시험 점수를 받으시고 그 다음 시험 혹은 그 다다음 시험을 또 응시를 하셨을 때 다시 응시하신 시험의 난이도가 한 중간 정도가 되거나 중간보다 조금 더 고난도라면 요 해당 시험에서 받으신 점수 있죠? 예, 그 시험보다 10점이나 20점 정도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본 시험의 난이도를 파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인 거죠. 다시 시험을 봤을 때, 요게 쉬운 난이도였기 때문에 조금 더 점수가 떨어질 수도 있다를 감안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고, 내가 본 시험이 워낙에 어려운 시험, 난이도 8, 7, 9 이런 난이도였다면 다음 시험을 봤을 때 따로 공부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10점, 20점이 오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본인이 본 시험이 좀 어려운 시험이었는지 중간 정도였는지 쉬운 시험이었는지 이런 거는 알고 있으시면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번 주 후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